생산활동 관리에서요.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헷갈린다기보다는 혼자 공부하실 때는요. 좀 뭐랄까 중요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포인트를 잡기가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운영계획에 수립해서 운영계획 이런 말을 보면요. 일단은 중요도가 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라 그러는데요. 읽어보면요. 장기나 장기인가 보다, 중기는 중기인가 보다, 단기는 그냥 짧은 건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장기, 중기, 단기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요.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이게 있어요. 조금 지울게요. 네.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는요. 장기는 뭐냐? 장기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 있죠.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R&D. 내가 향후에 미래에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R&D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게 장기예요. 생산 능력의 파악과 신제품 및 연구 개발에 관한 계획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캐파에 대한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은 신제품에 대한 R&D를 하는 케이스 혹은 생산과 관련한 인프라죠. 공장, 설비 등의 입지 계획까지. 이건 그러니까 뭔가 생산 시설 자체에 대한 기반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라고 하면 장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장기 계획처럼 설비나 생산 능력 등의 생산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없는데 1년 이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기간에 대해서 총괄해서 생산 계획을 하고 판매하고 고용 재고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중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는요. 주일정 계획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주일정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MPS라 그래요. 주일정 계획이라 그러면요. 이거를 이제 저 어릴 땐 그냥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주일정 계획이니까 뭐 이거 한 주마다 하는 건가 보다 이러고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단기인가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건 아니에요. 이 주는요. 그렇게 외우세요. 좋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 주는요. 그렇게 하시면 헷갈리는 게요. 가끔 대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요. 마스터거든요. MPS라고 불러요. 마스 프로덕션 스케줄이라고 그러거든요. 주가 되는 일정의 생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정 계획이라고 그러고 대일정 계획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주일정 계획이 단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총괄 생산 계획을 쪼갠 거예요. 주 단위로. 얘는 주 단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뭐 격주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달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애매하긴 한데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1년, 연 단위와 주 단위로 해서 물어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장기, 중기, 단기가요. 생각보다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1년 단위라는 거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한 1년 단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을 계획을 하잖아요. 네. 생산량은 이렇게 계획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공격적 대안, 반응적 대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격적 대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해? 소비자를 공격을 해서요. 소비자 너네 마음을 내가 공격을 하겠어. 공격을 해서 너네 수요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공격적이죠. 소비자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숫자를 시장을 찢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 대부분은 반응적이죠. 지금 시장이 이러하니까 경기가 이러하니까 뭐 내년에는 위기가 더 조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뭐 경쟁사들은 어떠하니까 예상 수요가 이만큼입니다. 그럼 그 수요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생산량을 이만큼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 대안과 반응적 대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생산량 계획은 이러하고요. 거기 맞춰서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방식은요. 뭐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추종 전략은요. 고용량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 네. 수요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추종해서 그럼 수요를 추종하면은 어떤 때에는 10,000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수요가 0이래.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본차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못 사게 한단 말이야. 요새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본차를 만일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치면은 추종 전략을 따르죠. 아, 수요가 0이네? 그러면은 고용량 자체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잘라버려요, 사람들을 다. 수요가 0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도 뽑을 필요 없겠다. 생산도 할 필요 없고 0입니다, 0. 이렇게 되면요, 고용 불안정이 증가합니다. 추종 전략에서 알아둘 건요, 사람 숫자를 맘대로 조절한다는 가정이에요. 뭐 여기서 우리 경영학이잖아요. 경영학이니까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쪽 얘기는 하나도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따른다면, 확실히 따른다면 고용 불안정이 너무너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작업시간 조정 전략은요, 이거는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생산량을 줄여야 되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 여러분, 우리가 생산량이 줄었으니까 여러분 자르진 않을게요. 대신에 오전에만 나와서 근무하세요. 작업 시간을 좀 조정합시다. 그리고 생산량이 폭발해버렸어. 생산량이 아니라 수요량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러면 잔업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야근을 좀 하세요라고 해서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청 전략은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하청 전략은 얘는 그래 써드릴게요. 고용 불안정이 있습니다. 얘는요, 고용 불안정이 없어요. 뭐 낮다 정도로 하죠. 사람은 아예 안 뽑는 건 아니니까 낮다 혹은 없다 정도 하면은 뭐 제거 가능하다 정도. 저도 사람인지라 없다란 단어는 되게 내키질 않아요, 사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왜? 하청이라는 건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를 준다는 거는 상대방하고 저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거죠. 내가 직원한테 이 물건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랑 외부의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 물건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랑은요, 다릅니다. 이 하청은 외부 업체에다가 하청 주는 거예요. 얘네랑 계약 끝나면 끝인 거지,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용 불안정은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차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 수준 전략은요, 미리 재고를 맞춰 놓는 거예요. 여유 재고 같은 거를 맞추거나 해서 재고량을 미리 조정해서 수요에 변화하는 거고요. 혼합 전략은 둘 이상을 섞는 거고요. 평준화 전략은요, 이게 되게 쉽게들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뭐 다른 강사분들도 그렇고,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집니다. 이게 GT라는 거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해요. GT는 평준화 전략은, 그래서 평준화 전략 먼저 설명하고 간단하게 GT 얘기를 할게요. 평준화 전략은요, 고용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재고 수준을 최소화해요. 어떤 거냐면요, 사람 수 그대로예요. 사람 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웃긴 게, 그럼 재고 수준 전략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재고는 최소화시켜요. 이 전제 조건을 하되 노동 이용률을 변화해요. 이걸 갖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변화를 시켜가지고 소비자한테, GT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한테 수요를 최대한 적시에 충족시켜줍니다. 이게 듣고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종업원 수는 그대로예요. 종업원 수가 그대로인데 재고가 없대요. 재고가 없는데 소비자가 나 내일 10,000개가 필요해라고 해버리죠. 10,000개를 근데 맞춰준대요. 적시에 충족시켜준대. 적시에 충족시켜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GT예요. 적시에 충족시켜준다는 말의 의미가 막 시간에 맞춰서 just in time이죠. JIT입니다. 지독하죠. 사람 수 그대로예요. 뽑지도 않아요. 근데 재고는 없어요. 최소화시키고 사람들을 미친 듯이 갈아 넣어서 수요를 맞춘다. 이거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just in time, 시간 맞춰서 드립니다. GT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약간 여러분 외우시기 편하시라고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토요타가 막 사람 갈아 넣고 막 이렇게 비인간적인 막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토요타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평준화 전략 이런 거를 갖다가 평준화 전략이다 라고 부른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준화 전략에 대해서는 사람 수 그대로 재고는 거의 없고 최소화시키고 사람들 노동 이용률을 막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갈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평준화 전략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채찍 효과를 줄이게 됩니다. 네, 채찍 효과를 줄이는데 채찍 효과라는 거는 약 5분에서 10분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5분 10분도 아니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생산 요소 투입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전에 봤던 거 있죠. 여기 보면은 MPS라고 그래서 주일정 계획, 대일정 계획이라고 봤던 거 있죠. MPS, 영어 3개 딱딱딱 떨어지니까 M으로 시작하고 이거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MRP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에요. 이거 마스터도 아니에요. 완전 틀린 용어입니다. MPS랑 다른 거예요. 근데 혹시나 자꾸 헷갈려가지고 교수님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여러분이 이것조차 헷갈릴 거란 걸. 근데 아니 세상에 이걸 헷갈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문제에 쏠쏠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교수님은 잘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어떻게 MPS랑 MRP랑 이게 M하고 P가 들어갔다고 이걸 헷갈리니라고 해서 막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머테리얼이잖아요. 자재의 리콰이어먼트, 요구 뭐 이런 거잖아요. 리콰이어가 소요, 요구, 계획이에요. 자재를 얼마나 내가 소유할지, 요구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건데요. 이거는 뭐를 이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MPS와 BOM과 IR을 통해서 재고를 밀어내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MPS가 뭐였죠? 주일정 계획이죠. 주일정 계획.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만들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생산량에 대한. 그리고 BOM은 Bill of Material이에요. Bill of Material. 빌이 뭐예요? 머테리얼. 빌지라 그러잖아요. 빌지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은 거기 명세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머테리얼의 빌지예요. 명세서예요. 그래서 얘는 한국말로 자재 명세서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쓴 이유는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BOM을 활용한다. 그럼 뭐야, BOM이 봄이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쓴 거예요. 영어를 쓴 이유는요, 무조건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억지로 쓴 거예요. 네. 그리고 IR은요, 인벤토리 레코드라고 하죠. 재고의 기록이죠. 그래서 재고 기록 맞아요. 그대로 재고 기록. 그래서 주일정 계획이 이렇고 자재가 이 정도 있고 재고가 이 정도 있으니까 재고를 그러면은 얼마 정도를 소유를 할 것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 이 한 줄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획을 다 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밀어내는 방식이라서 푸시입니다. 푸시.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나와요. MRP는 위에서부터 계획을 짜서 위에서 푸시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계획이 자재 소유가 푸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재고를 밀어내는 푸시 방식이고요. 그리고 지트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지트는 뭐였어요? 재고 하나도 안 만들고 있다 갑자기 소비자가 전날 전화해서 나 이거 3만 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쫙 갈려 들어가가지고 이 평준화 전략에 의해서 미친듯이 밤새서 만들어서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럼 재고 나가는 방식. 내놓으세요라고 해서 누가 땡겼죠? 소비자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풀 방식이에요. 시험에서는 MRP는 푸시, 지트는 풀 방식으로 재고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풀은 뭐고 푸시는 뭐고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 쉬운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서 틀려버려요. 꼭 알아두세요. MRP는 푸시고요. 지트는 풀 방식이다라는 거.